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 물건이라든가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단독주택이 궁금하다, 아니면 세컨하우스가 가지고 싶다, 아니면 좀 논이나 그런 논밭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이럴 때는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좀 한가하니까. 나중에 바빠지면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고 원래 꽤 고급 인력이라서. 안녕하세요, 관희입니다. 눈이 내리는 통에 밖에 나가지 않고 창밖에 눈을 보면서 원고를 쓰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 물건 분석 영상을 보고 지인 연락이 왔는데 영상 화질이 컴퓨터로 보니까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화질을 낮춰서 녹화를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늘부터는 화질을 올려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개선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러가 또 147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지금 1467원에서 8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금도 지금 최고가 다시 찍고 있고, 은도 마찬가지로 84달러 넘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 코스피도 또 신고가 달성을 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오를 때는 달러가 떨어져서 저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현재는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재미가 없긴 한데, 저는 단기간에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 게 아니고요.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 분산의 개념으로 환율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물론 떨어질 때 더 사고 있습니다. 꾸준한 환전 및 안전한 ETF, 물론 S&P 500이나 나스닥이 있겠죠. 그것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구글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물론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화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는 해야 됩니다. 이자도 나가야 되고 생활비도 그렇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그런 것도 원화로 나가는 거지 달러로 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제외하고는 달러 자산으로 꾸준히 바꿔가고 투자를 저는 오랫동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달러도 안 좋은데 원화는 더 안 좋은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곧 1,500원도 돌파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저는 수익 나는 대로 일정 부분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고요. 아무리 자산을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부동산 비중이 제일 큰 거는 유지를 할 생각이니까요. 너무 매국노의 시선으로는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물건 분석이 아닌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자산을 돈을 벌려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려고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의 관점에서 본 돈을 분배를 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상승을 노리고 순간의 이득을 노리고 구매를 하면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안 되고요. 하락 시기에 잘못 들어가면 몇 년이 아니라 평생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절대 실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거보다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 이제 내 멘탈, 그리고 절제하고 근검절약, 그런 것들을 키워 나가는 게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금 유동성이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에 보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수많은 투자라고 생각도 안 되는 투자들이 많아요. 레버리지 투자 10배짜리 20배짜리 들어가는 거 있죠. 150배짜리도 있더라고요. 코인 유튜버 보니까 보는 거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하죠, 그런 걸로. 어쨌든 그런 도박 느낌의 투자들, 위험한 투자들이 많고요. 평범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재미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박 성질이 짙은 투자는 아예 시작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산의 값어치가 그만큼 혹은 그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고요. 예전처럼 물질적인 의미의 화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디지털로 거래하기 때문에 통화량의 상승이 옛날보다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통화량 그래프인데요. 이게 미국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M2니까 통화량이죠.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줄어든 적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디지털로 거래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고요. 결국 이 지구라는 인류의 터전에서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화폐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자산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그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으로는 돈을 잘 벌거나 비전이 좋은 회사에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고, 비트코인, 금이나 같은 원자재 투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 사용이 가능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도 가능한, 더불어 자산 증식이 가능한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인 만큼 내가 거주 가능한 부동산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집안이 평화로워야 일이 다 잘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가 있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보기가 힘들죠.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는 수단도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나 이런 검색 채널을 가서도 할 수 있고, 블로그나 그런 걸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책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검색 같은 것도 너무 잘 돼 있죠. 인공지능도 잘못된 정보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은퇴를 해서도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곳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부동산 경매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몇 장 되지 않는 A4 용지 서류에 사연도 많고 각각의 인생이 담겨 있기도 해서 재밌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공부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장점이고요. 내 스스로의 안목과 주관 그리고 철학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공부가 많이 되고 금융과 경제에 대한 안목도 아주 깊어지니까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평생 안 해본 영역인 영상 촬영과 편집, 대가 없는 권리 분석 또한 저는 지금 이게 처음인데요. 이게 내 지식의 나눔이고 세상을 위한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몇 명 보지 않는 채널이고 조회수도 나오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흘 정도 방송하는 동안 스스로도 원고와 대본을 쓰면서 나 스스로도 다시 돌아보며 공부하고 또 객관적인 제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삶이 아닌 나 스스로 오늘의 나를 돌아보았을 때 잘 살았나? 라는 물음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셨고 조금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의 부동산 물건이라든가 뭐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단독주택이 궁금하다, 아니면 세컨하우스가 가지고 싶다, 아니면 좀 논이나 그런 논밭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이럴 때는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좀 한가하니까. 나중에 바빠지면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고 원래 꽤 고급 인력이라서 자문이 들어오면 만만치 않은 수수료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좋은 기회니까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까지 저는 관이었습니다. 모두 퇴근 조심히 잘 하시고, 빙판길인데 운전 조심히 하셔서 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다 고생하셨고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